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로 나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 하고 네. 편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진짜 저도 여자로서 여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네, 어디서부터 올라야 되지? 날아가 속삭였어 뭐 이런 노래인데 아 너무 힘들어요. 제가 지나가겠습니다. 그러면은 편하게 네.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허스토리의 인터뷰 프로젝트인 여돕여 여자를 돕는 여자들 그 첫 시간으로 핫필트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하펠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새 근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어떻게 지내세요? 요새는 이제 얼마 전에 썸머타임이라는 새로운 싱글 발매를 해서 활동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다음 앨범을 위해서 조금 휴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TV 같은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긴 하지만 30대가 되어서 더 좋아 보이세요. 네. 항상 30대 언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. 30대가 되면 너무 좋다. 네. 근데 정말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, 왜냐면 20대 때는 그래도 약간 사회에서 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꼭 삶이 이렇게 한 길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보이잖아요. 앞으로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는 나는 어떠한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? 아니면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? 어떠한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다. 어렵네요, 진짜. 음악에 있어서 진실됐던 아티스트? 그리고 좀 자유로웠던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은데, 제가 그렇게 말은 막 하지만 또 이렇게 막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인간으로서도 그냥 참 진실된 사람이었다. 뭔가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. 재밌는 사람이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약간 항상 너무 진지한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. 그리고 지금 핫필트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오롯이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, 저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요? 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는 편이세요?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편이고요. 제 주변에 뭐 남자 사람 친구들이든 뭐 제 남동생이든 그냥 똑같이 살고 싶으니까요. 여자는 이래야 해 혹은 뭐 남자는 이래야 해 라고 규정하고 획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인권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.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거. 근데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을 떠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게 페미니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페미니즘을 두고 사실은 남녀 모두를 해방시키는 생각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뭐 페미니스트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저의 한 정체성이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이제 저다움이 제일 정말 나다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이제 많이 주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, 내가 원하는 거, 그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 혹은 그런 선입견들을 조금 제 스스로 차단하고 가는 거죠.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런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격들 아니면 다수의 공격들을 받았을 때 누구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내는 비법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? 저는 좀 헛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. 저도 그래요. 네. 이게 좀 헛소리인데? 라고 생각하면 그냥 헛소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. 굳이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는 내 손해니까 좀 상처를 안 받으려. 네.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 많이 조장이 되는 사회잖아요. 저는 오히려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의견 자체를 갖기 어려웠던 사회를 우리가 지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비단 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읽었던 한 여성 아티스트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. 이제 흑인 여성 아티스트였거든요.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본인이 흑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것보다 여성 아티스트로서 받은 차별이 더 컸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, 저도. 그게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?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. 점점 저는 사회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여성으로서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도 더 생기는 게 아닐까.
그렇게 믿고 가는 게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저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그걸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제가 아이돌 활동을 시작한 게 벌써 한 15년 정도 전이 되거든요. 컨셉도 뭐 귀여운 컨셉, 청순한 컨셉, 뭐 섹시한 컨셉, 뭐 이렇게 굉장히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소비가 됐다면 요즘 아이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? 그래서 여성 아이돌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직접 뭐 작사, 작곡, 프로듀싱까지 하면서 그룹을 이끌어가는 뭐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씨도 있고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. 또 최근에 이제 스우파 보시나요? 보셔도 굉장히 여성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을 가진 여성들을 많이 주목하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 지금 스태프분들이 다 여성이어서 그런지 네. 고개를 지금 앞에서 보면은 격정적으로 네. 그런 아티스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. 네, 굳이 저 혼자 되게 특이한 어떤 여성의 주체성을 말하는 아티스트라는 홀로의 어떤 느낌보다 그런 아티스트들이 정말 더 많아지면 사실 제가 특별한 게 아닌 게 되잖아요. 요즘은 그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진짜 지지를 많이 해주시잖아요. 제가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또 굉장히 힘을 얻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계속 더 목소리를 내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런 핫필트님 자체가 지금 다른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돕는 여성이지만 핫필트님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해도 무수히 많은 언니들이나 네 이런 핫필트님을 있게 한 나를 도운 여자는 누구였어요? 저를 도운 여자 되게 많은데 제 인생에서 저를 도운 여성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.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 이제 다른 특히나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수의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험한 말도 많이 하셨어요. 막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나이트에서 서빙하게 된다. 뭐 호텔 앞에서 뭐 이렇게 이런 사람 된다.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깎고 누르는 말들을 남자 선생님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좀 갑자기 또 창피하네. 이제 저희 반 애들 이제 다 있을 때 우리 예은이는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간 가수가 될 거야. 막 이렇게 너가 여자라서 혹은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서 네,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근데 저는 일단은 가장 저를 도운 건 저희 엄마인 것 같아요. 네, 저희 엄마는 항상 좀 저한테 결혼도 늦게 하라고 하시고 뭐 여자니까 이래야 돼 뭐 너 여자니까 좀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자랐거든요.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여장부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넌 좀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를 좀 키우셨던 것 같아요. 뭔가 예은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렇게 항상 자라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세상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가장 저를 도운 여성이지 않을까.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하시는 네. 코너가 핫필트 네버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진짜 핫필트답다. 나 절대 죽지 않아. 의지가 느껴지기도 했어요. 다 같이 죽지 말자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. 그 이제 제가 아이언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네버다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. 저도 사실은 굉장히 우울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? 라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거든요. 난 일단 안 죽는 걸 목표로 살려고 해. 그래서 핫필트 네버다이야. 안 죽을 거야. 나는 절대 안 죽어. 근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게 내가 이 남은 시간 동안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이뤄야 할 것 같고 막 그런 막 책임감과 부담이 막 느껴지잖아요. 내가 이걸 잘 살아갈 자신이 없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미 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저한테 갑자기 생긴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. 부담을 갖지 말고 막 잘 살고 내가 뭐 성공하고 뭐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살다 재밌게 어차피 보너스처럼 1719의 한 대목인데 걸, 비 너무 발음이 걸, 비 라우드 더 세상에 소리치고 시끄러워져도 돼. 더 소리내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.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해줘.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.
세상에 맞서는 게 두려운 또 다른 예은이에게. 저는 여기에 밑줄을 그었어요.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하려는 여도벼 인터뷰 프로젝트와 정말 결이 똑같은 메시지여서요. 또래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가능성을 제약하는 수많은 관념, 억압과 싸우고 있잖아요.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. 뭐가 옳고 그르다 혹은 뭐가 맞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?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뭘까? 끊임없이 나 스스로랑 대화하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 어떤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쉬운 길은 분명히 더 있거든요. 더 쉬운 길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내가 쉽게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도 되고, 나는 좀 쉽지 않더라도 더 재밌는 길을 가고 싶어.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. 사실 스스로 더 가두게 되는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좀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말에 여잔데 뭐 이래야지, 너 결혼해야지, 슬슬 해야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던 말도 별 관심 없거든요. 근데 내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쌓이면서 나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로 나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위로받았어요. 진짜 위로받았어요. 어려워요.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동시대 여성들에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 한 구절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노래요.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또 살아오면서 항상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여자는 꽃이다. 특히나 여자 연예인은 이제 잠깐 이렇게 피고 지는 꽃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, 제가 저를 아무리 생각해도 꽃 같지가 않은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면서 막 나를 계속 가꾸고 이런 거에 저 관심이 없고, 그래서 나는 새인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쓴 이제 짧은 동화가 실려 있거든요. 이제 블루비라는, 어디서부터 올라야 되지? 바람은 내게 말했어, 따뜻한 햇살 아래서 비바람을 견디고 나면 언젠가 꽃 피울 거랬어. 거기 굳게 멈춰서서 뿌리를 내리고 좀 더 붉게 꽃 피워 향기를 내면 언젠간 나비들이 찾아올 거랬어. 웬일인지 난 잘하지 않았고 봉우리는 맺히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등 뒤쪽이 따끔따끔거렸어. 보드라운 깃털이 돋아나서 제멋대로 움직이고는 귓가에 날아가 속삭였어. 이런 노래인데 너무 힘들어요. 제가 써놓고도 너무 이렇게 써놔가지고 좀 힘들어요. 제가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그런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여성인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. 사진이 조금 남았어요. 아이고. 이거 한번 든 것? 그럼 그냥 호스토리 독자 여러분께 네네네.